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최근에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이 네 나라들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엄청 세게 계속 후드려 패고 있어요. 북한은 북한은 대놓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고, 하도 어용 언론과 우리나라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니까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내가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는 것은 문재인 때문이야 라고 아예 발표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김정은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김정은이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 미사일을 쐈는데 자꾸 아닌 것처럼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마치 이것은 대한민국에 향하지 않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김정은이 이놈들 봐라, 또 약파네 하면서 이 비싼 미사일을 기껏 쐈는데 안 알아주니까 알아달라고 미사일을 쏴놓고 이건 문재인 정권 때문에 쏜 거야, 문재인 남한 때문에 쏜 거야,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좀 알아먹으라고. 지금 니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못하고 있어, 이렇게 일종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일본만 탓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일본만 탓을 하지, 우리나라에 먼저 넘어와서 대놓고 우리나라 공해상을 유린했던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사일을 쏘면서 대한민국의 본토를 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에는 얘기가 없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한 번쯤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심플한 거예요. 공산주의니까.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입니다. 지금 일본 불매운동을 부채질하고 있는 세력들은 반일 반미주의자들이에요. 지금 일본 불매운동을 부채질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전에 무슨 일을 했었나? 효순이 미선이 장갑차 사건, 광우병 거짓선동, 세월호 때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시위를 하던 사람들, 세월호 때 박근혜를 그렇게 끌어내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프레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 열심히 시위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또 반일 불매운동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반정부 투쟁과 반일 반미 시위가 있었을 때마다 나왔던 그놈들, 그 사람들이 이번에도 또 나온 겁니다. 구분을 좀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절대로 이 사람들은 중국과 러시아나 북한에 항의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의 타겟은 대한민국의 우파 정부거나 우파 정치 세력, 혹은 미국이나 일본이에요.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세력에게만 시위를 하고 공산주의 세력을 비판하는 시위는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노선은 아주 명확해요. 바로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여기에 방점이 찍혀있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천지분간 못하고 또 선동에 당해서 일본 불매운동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자, 일본 불매운동을 해서 우리가 일본을 이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바로 또 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던 혜택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주던 혜택을 없애는 것과 미국 트럼프가 나서서 이제는 개발도상국에게 주던 그 혜택을 없앨 때가 됐어, 여기에 한국도 포함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반미, 미국 물건 불매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은요? 러시아랑 중국은 우리나라를 대놓고 막 넘어오고 있고 대놓고 유린을 하고 있고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우리나라가 뭐라고 하니까 오히려 대한민국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있어요. 영토를 침범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것도 전투기가 날라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러시아, 중국 물건 불매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균형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세력이 있나요? 지금 일본 불매운동에 열심히 부채질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효순이 미선이, 광우병, 세월호, 국정농단, 무슨 시기 때마다 나와서 반일 반미 대한민국 우파에 반대하는 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이 과연 중국에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에 얘기를 하겠습니까? 북한에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좌파 세력, 북한, 러시아, 중국, 이 사람들과
생각에 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한테 반대하는 시위를 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사드를 반대했어요. 아니, 중국과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겨누고 있어요. 자신들의 미사일과 포로.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사드를 들여오려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들여오려고 한 것도 아니죠. 사실 미국이에요. 미국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 군인을 대한민국에 파견을 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자국의 군인들의 생명이 위태위태해.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사드를 들여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중국이 막았던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대한민국을 겨누고 있어요. 미사일로. 그러면서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사드를 들여오려고 하니까 이거를 못하게 막았어요. 이거야말로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총을 겨눠. 그러면서 상대방이 이 총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들려고 하니까 방패 내려. 방패 내려. 네가 방패를 들면 우리 둘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야. 지는 총을 겨누고 있으면서. 그럼 최소한 우리나라 정부는 야, 무슨 소리야? 그럼 네가 총을 내려. 너는 나한테 총을 겨누면서 나는 그 총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들지 못하게 막으면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때 이 단체들은 뭐 했죠? 아무 말도 없었죠? 오히려 성질에 가갖고 또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사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우리 국민들이 또 이 정치 집단, 좌익 집단, 공산주의 집단에 속아서 열심히 또 지금 반일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반일 불매운동이 옳다고 하면은 반미 불매운동도 해야죠. 미국 물건도 사지 말아야죠. 러시아 물건도 사지 말아야죠. 중국 물건도 사지 말아야죠.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일본만 하고 있어요. 일본만. 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 얘기를 많이 하고 역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데 오늘 제가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외 여러분들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는 정말 상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속아왔는지,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가 왜 무서운지, 그 외에도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 여러 가지 거짓 선동들, 그리고 반미 운동의 위험성, 이런 얘기들을 다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책에 나온 것이 다 진실이냐? 그 책이 다 팩트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역사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신뢰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이 책의 저자들이 대놓고 공표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는 이 책을 내면서,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행해져 왔던 모든 역사관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교육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거다. 이 책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역사관과 대한민국의 교육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다. 만약에 이 책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자신들에게 얘기를 하라.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라. 이 책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누구라도 좋다. 어떤 역사학자라도 좋다. 얘기를 하라. 그리고 곧 있으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책 내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다 진실이다. 다 팩트다. 그리고 이 책이 그냥 쓴 책이 아니라 다 각주가 있습니다. 근거가 다 있어요. 책 밑에, 책 곳곳에 이 책의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을 갖다 썼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참고를 했다.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고 이 책의 저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잘못된 역사관을 바꾸기 위해서 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내용이 상당 부분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보다 이 책의 내용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 또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논리적으로도.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만약에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그 일본의 이미지가 맞다라고 하면은 일본이란 나라는 정말 악마 같은 나라예요. 악마 같은 나라.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본이 우리나라에 해왔다고 하는 일본이 대한민국을 먹고 조선을 침략을 해서 먹고 그 이후에 행해왔던 그 수많은 악행들 이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일본은 그야말로 악의 국가입니다. 악의 국가. 악마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먹었을 때 영국과 미국의 동의가 있었어요. 영국과 미국이 동의했다는 겁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 지배함에 있어서. 그러면은 일본이라는 악마가 있었고, 악마의 나라가 있었고, 미국과 영국이라는 정말 이 악마를 인정해주는 나라가 있어야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던 일본에 대한 인식이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영국과 미국이 그렇게 악마적인 나라입니까? 일본이 그렇게 악마적인 나라예요? 그렇게 악마적인 나라인데 이렇게 세계에서 그래도 세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크고 최고 수준의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악마기 때문에 가능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막연한 상상과 막연한 악감정으로 일본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그야말로 정면으로 깨부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나도 직명하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뻔하게 보여요. 이왕 얘기하는 김에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경찰에 즉기역 총살 같은 건 없었다. 이유가 아무 이유 없는 대량 학살도 없었다. 이건 다 환상이다.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식량을 수탈했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그런 적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본 수탈 이런 거 없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방식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얘기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동원 이런 것도 없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강제동원 다 거짓말이다. 노예노동, 강제노동 다 거짓말이다. 조선인 임금을 차별해서 주었다.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이 일을 했는데 이때 정말 차별된 임금을 줬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다. 우리나라 독도 문제, 대한민국과 일본의 독도 문제가 그거야말로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의 상징이다. 독도 문제는 제가 이것도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말뚝 신화 이런 것도 거짓말이다. 일본은 풍수지리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새말뚝을 박았다. 이런 것은 새말뚝을 이용해서 뭔가 조상의 전기를 끊고 어쩌고 이런 거는 풍수지리가 있는 대한민국에나 통용되는 얘기지 일본은 이런 내용 자체가 아예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맥을 끊기 위해서 새말뚝을 박았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고종과 민비, 명성황후라고 알려있는 민비, 그리고 고종이 좀 미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다. 을사오적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조약을 체결한 것은 고종이지 이완용이 아니다. 이완용은 그때 막 들어온 신찬내기 내각 인물이었을 뿐인데 어떻게 이완용이 조약 체결을 내릴 수가 있느냐. 고종이 어명을 내린 것이고 이것에 대한 결과로 조약이 체결됐다. 친일청산 이 자체가 사기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위안부 문제,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이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40여 년 동안 위안부 문제가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1990년대 들어서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짓선동이 덧칠해지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위안부에 대한 얘기도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990년 11월 달에 만들어진 정대협의라는 게 있어요.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라고. 이놈들이 문제다. 말하자면. 이 정대협이라는 이 사기꾼들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머릿속을 헤집어놔서 거짓말도 물들인 장본인들이다. 위안부 문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의 거짓성, 허구성은 거의 다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들의 목표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한일 관계를 파탄내기 위함에 있는 것이다. 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위안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위안부 할머니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수차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 정대협이 나서서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하고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이분들을 부채질해서 오히려 이용해 먹고 있는 아주 나쁜 집단이다. 이런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 반일 종족주의를 퍼뜨려서 대한민국의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목적이 꽤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한 증거가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나라 영해에 맘껏 넘어와서 대한민국을 유린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것이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우기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한미일 동맹의 약화로 이루어진 결과다.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의 동맹이 튼튼할 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이 무서워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뒤에 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무섭기 때문에 감히 우리나라를 이렇게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한국이 느슨해졌어요. 한미일 동맹이 약화가 됐어요. 이 약화가 된 틈을 비집고 올라온 게 러시아와 중국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번에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찐딴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허접한 정권인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나라 하늘에 자국의 전투기를 보낸 거예요.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처가 없었죠. 이 다음에 또 날라옵니다. 여기서 끝날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러시아랑 중국에 제대로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두고 보세요. 러시아랑 중국은 또 넘어옵니다. 이번에 실험을 한번 했거든요. 테스트를 한번 했거든요. 한국이 얼마나 국제 호구가 됐고 국제적 찐따가 됐고 한미일 동맹이 얼마나 약화가 됐는지 이번에 다 봤어요. 이번에 다 봤어요. 러시아와 중국이 또 넘어옵니다. 또 넘어와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국제 호구, 국제 찐따 나라가 되게 생겼어요. 지금 거의 이미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정상적인 나라의 영해를 이렇게 마음껏 휘젓고 다니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목도를 하고 있어요. 한미 동맹이 약화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주변을 감싸고 있는 네 나라들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이 네 나라들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야욕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게 된다. 지금 그 결과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을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나라에 마음껏 넘어오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미사일로 위협을 하고 일본이 대놓고 이제 우리나라의 독도를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우기는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무너질 징조, 망할 징조예요. 한미 동맹이 깨지게 된다면 그날부로 독도는 일본에 넘어갈 수 있어요. 일본이 그야말로 무력으로 우리나라 땅을, 우리나라의 독도를 빼앗으려고 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과 전쟁할 거예요? 일본과 진짜 목숨을 건 전쟁을 할 준비돼 있어요? 어렵습니다.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기기 때문에 그 옛날 이승만이 이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과 끈끈한 동맹을 맺어놔야 이 한반도 영토를 대한민국이 굳건히 지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한미 동맹을 맺어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완전히 와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반일, 반미 이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사방팔방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무시하게 된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미국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엄중한 현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국민이 무식하면, 국민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그 죄로, 그 죄값으로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이다.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왕따시키고 바보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한미일 동맹이 와해가 되면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많은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오늘날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감사합니다.